자, 다들 이 상황 익숙하실 겁니다. 불 꺼진 어두운 방, 침대에 홀로 누워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푸르스름한 불빛만 얼굴에 비추고 있는 모습. 그렇죠. 저도 매일 밤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완벽하게 혼자가 돼서 작고 빛나는 직사각형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우리는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는 대신 각자의 방으로, 각자의 침대 위로 흩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기술, 그러니까 난로, 조명, 그리고 통신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거실에서 각자의 침대 위로 쫓아냈는지 그 매혹적인 역사적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매일 밤 침대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바로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난방, 조명, 그리고 통신이라는 세 가지 기술이 우리 집의 구조를 어떻게 해체하고 우리를 체계적으로 분산시켰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주 서서히 일어난 일이라 눈치채기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물리적 공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첫 번째 파트 1. 지배 중심, 난로와 불입니다. 우리의 이런 현대적인 고립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주 먼 과거, 말 그대로 고대 주택의 가장 한가운데 있던 불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겐 난로는 그냥 단순히 방을 데우는 난방기구 그 이상이었어요. 생존을 위해 무조건 필요한 곳이었고 온 가족이 모여드는 아주 신성한 공동의 모임 장소였죠. 흥미로운 건 자료를 보면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베스타 여신을 섬기던 여사제들 아시죠? 그들부터 아일랜드의 성녀 브리지드 수녀회, 그리고 독일 가정의 이른바 부엌마녀 전통까지. 남성들이 밖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와 찰떡같이 연결된 이 영적인 불을 지켰던 겁니다. 추위를 피하려면 누구나 이 하나의 불꽃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들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말 기막힌 역설이 생겨납니다. 난방 기술이 발전하고 각 방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의 불 주위에 다닥다닥 붙어 앉을 필요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중앙 난방 버튼 하나면 집안 구석구석이 다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은 각자 따뜻함을 누리며 자기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물리적으로 갈라놓은 첫 번째 발걸음이 된 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파트 2. 조명, 두 번의 수면을 훔치다입니다. 난방에 이어서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과 일상의 리듬을 근본적으로 재편한 두 번째 기술이 바로 이 인공조명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4 더하기 4. 옛날 사람들은 밤에 잠을 한 번에 쭉 자지 않았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네, 정말입니다. 현대적인 인공조명이 발명되기 전에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밤을 2개의 4시간 단위로 쪼개서 잤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8시간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4시간 자고 중간에 깼다가 다시 4시간을 자는 이중수면 패턴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가 로저 에큐리의 연구를 보면요. 문학이나 일기, 미술 같은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이 이중수면 구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과 두 번째 수면 사이에 깨어있는 그 한밤중, 이 시간은 그냥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그런 괴로운 시간이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때 꿈을 곱씹기도 하고 촛불 아래서 책을 읽거나 부부가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공동체적이면서도 사적인 그런 마법 같은 깨어짐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소중한 한밤중의 시간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공조명이 어둠을 정복하기 시작했거든요. 1700년대 유럽 도시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로등이 짠! 하고 나타나고 1816년 미국 볼티모어에는 가스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9년 토머스 에디슨이 무려 1200시간이나 빛을 내는 실용적인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 밤의 역사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되죠. 밤더리가 환해지고 안전해지니까 야간 외출이 유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취침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2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옵니다. 공장 규모가 커지고 야간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온 사회가 그야말로 효율성과 생산성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시계 바늘에 맞춰 돌아가는 공장 시간표를 따라가려다 보니 우리의 수면도 한 번에 몰아서 자는 연속적인 8시간 수면으로 꾹꾹 압축되어 버렸습니다.
인공조명과 산업화가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함께 밤을 공유하던 그 친밀한 자정의 시간을 영원히 훔쳐가 버린 셈이죠. 이제 세 번째 파트, 3. 통신. 거실에서 침대로입니다. 우리를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게 만든 세 번째 기둥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급격화가 진화한 통신 기술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엄청난 통계 수치 하나 말씀드릴게요. 1930년대 초만 해도 미국 가정의 40% 정도에 불과했던 라디오 보급률이 1940년경에는 무려 90%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난방과 조명 때문에 각자의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라디오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을 다 같이 듣기 위해 다시 거실 한가운데로 강력하게 모여들게 된 겁니다. 기술이 다시 가족을 모은 거죠. 그렇다면 이 매스메디어는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았던 사람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다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통신망 파괴를 대비해서 만든 분산형 네트워크, 아르판에서 시작된 인터넷 아시죠? 이게 90년대 모바일 네트워크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한시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했습니다. 라디오나 초기 텔레비전이 온 가족을 거실의 커다란 화면 하나 앞에 옹기종기 모이게 했다면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은 그 거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수백만 개의 개인용 화면 앞으로 산산조각 내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디지털 사회의 5가지 특징 한가운데서 살고 있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초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누르는 좋아요 하나, 우리의 위치 하나하나가 전부 데이터화됩니다. 게다가 기계가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주고 소수의 플랫폼이 정보를 꽉 쥐고 독점하며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초연결이라는 특징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끊임없이 각자만의 철저히 개인화된 알고리즘 거품 속에 가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월드와이드 웹을 처럼 만든 팀 버너스리는 이른바 창조자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원래 그가 꿈꾸었던 웹의 철학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성과 보편성, 즉 전 세계적인 연결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소수 거대 플랫폼이 모든 걸 독점하고 우리의 데이터는 감시당하고 우리는 그저 혼자서 끝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고립되는 현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술은 우리를 전 세계와 무한하게 연결해줬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를 화면이라는 아주 작은 독방에 스스로 갇히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4. 풍요로운 고립과 새로운 사치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역설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 멈출 줄 모르는 기술적 풍요로움이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치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19세기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여러 기호품들이 대중화되기 전에는요. 사치란 본차이나 도자기나 아주 귀한 향신료, 설탕처럼 돈을 왕창 들여서 소유해야 하는 어떤 물리적인 물건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물건이 차고 넘치는 21세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전혀 다른 걸 원하게 됐습니다. 바로 평화로운 감각과 여유로운 시간이죠. 현대적인 사치의 새로운 기준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오늘날 진짜 사치는 돈으로 덥석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꺼두는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 알림에 방해받지 않는 오프라인 가족 식사, 온갖 정보의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네트워크에도 철저히 연결되지 않을 시간. 과거에는 소외된 사람들이나 겪는 거였던 이 단절이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고 값비싼 최고급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방금 말씀드린 현대의 역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사치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감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정서적, 시간적 여유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조용한 숲속 산장이나 아예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오지로 휴가를 떠나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를 완벽한 고립과 피곤한 초연결 상태로 동시에 몰아넣은 이 놀라운 기술들로부터 잠시라도 도망치고 싶은 아주 필사적인 반응인 셈입니다. 난방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고 전구가 발명되면서 한밤중에 공동수면을 잃어버렸으며 모바일 통신 덕분에 완벽히 나만을 위한 개인 화면을 갖게 된 우리.
과거 온 가족이 다 함께 불을 쬐며 온기를 나누던 거실의 풍경은 이제 각자의 침대 위에서 파랗게 빈가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완벽하게 대체되었습니다. 자, 오늘 밤 어두운 방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실 때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대를 비추고 있는 이 작은 빛은 진정으로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속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나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